한 번만 더 떠들면 너가 나와서 수업할 거야. 자, 오히려 좋은데요? 오히려 좋다고요? 근데 실제 요새 학교들에서 플립트 러닝이라 그래서 학생들한테 수업시키는 학교들이 많아졌어요. 꿀빠네. 너희도 그러자. 고등학교는 중학교는 안 그러나? 그냥 그러고 선생님은 아무것도 안 해. 왜 그걸 얼굴로 방이? 네. 체육쌤 이후로 얼굴로 방. 자, 같이 보겠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문주가 수업하기 싫으면. 조용해졌네. 자, 보겠습니다. 영화에서, 자, 문주야, 첫 번째 문장에 한글이 제시됐죠? 자, 영화에서 외국어가 사용된 대부분의 경우라고 했습니다. 컴마가 찍혀있죠? 컴마 찍혀있으면 부사 덩어리예요. 부사. 알겠습니까? 물론 무조건 100%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일반적으로는 부사가 옵니다. 그럼 부사의 핵을 찾아보죠. 대부분의 경우죠. 어떤 단어 혹시 떠오릅니까? 주관식으로 풀어볼까요? In case of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전치사구도 부사가 되니까요. 또는 most times 같은 표현들도 있겠죠. 자, most times 대부분의 경우에 자, 그래서 most times입니다. 자, 명사처럼 생기면 보통은 부사화 된다고 했죠? 시간과 장소와 관련되어 있는 명사는 부사처럼 쓰일 수 있습니다. 대다수의 경우에 자, 다음에는 어떤 표현 들어갈까요? 주어 동사 찾아야죠. 그렇죠. 외국어가 사용된다라고 주어 동사가 나와 있습니다. 시간 명사를 꾸미는 관계 부사 when이 생략되고 그리고 주어 동사가 나온다고 보면 되겠네요. 외국어가 사용된다니까 어떻게 쓸까요? foreign language. 자, foreign이라고 있습니다. foreign language. 자, 그 다음 주어가 나왔으면 동사 나와야 되는데 주어가 사물이죠. 동사는 BPP가 되겠죠. is used. 글씨 알아볼 수 있니? 미안합니다. spoken입니다. 자, speak는 일형식 동사였는데 어떻게 BPP가 가능하죠? 이것도 다 배웠어요. 언어를 얘기할 때는 speak가 삼형식으로 유일하게 예외라고 그랬죠. speak Korean, speak Japanese처럼 언어가 나올 때만 삼형식이기 때문에 수동태가 가능해집니다. 대답은 하셔도 돼요. 자, 그 다음 어디에서? 자, 영화에서라는 부사가 또 들어가겠네요. 영화에서니까 in film 혹은 in the film 명사를 쓸 때는 또는 the 또는 복수 형태 쓰면 된다고 했죠. 그래서 in a film 쓰겠습니다. 저는. 필름이라고 읽지 않아요, 보통? 예? 보통 필름이라고 읽지. 네, 대표격 명사를 쓸 때는 보통은 셀 수 있는 명사의 경우에 더, s 중에 하나를 씁니다. 지금은 단어의 개수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거 쓰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관사 같은 경우는 여러분 서술형, 고등학교 서술형, 우리나라 내신 서술형에서는 웬만하면 붙여줍니다. 더 필름, 필름 정도로 단어를 하나로 제시하기 때문에 요거까지는 아마 스트레스 받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369만 예외입니다. 369는 관사까지 다 외워야 돼요. 자, 다음입니다. 자, 서브타이틀이 뭐니 해요라. 서브타이틀 자막이에요. 부제목 아니고요. 자막. 부제도 서브타이틀이긴 합니다만. 자, 서브타이틀은 자, are used 사용됩니다. 자, be used to 부정사 또는 be used to ing 관용 표현이죠. 자, be used to 부정사 무슨 뜻이니? 서율이? 그렇죠. 뭐뭐 하기 위해 뒤에 부분을 먼저 해석하시면 구분이 됩니다. 뭐뭐 하기 위해 사용되다고요. 일단 민지야, be used to ing는 그렇죠. 뭐뭐 하는 것에 뭐뭐 하는 데 익숙하다입니다. 해석으로 구분하셔야 돼요. 정답은 translate이 되겠죠. 자, are used to translate the dialogue 대화를 번역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자, for the 이것을 위해서인데 자, 대문자 소문자 C번에 어휘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absence 무슨 뜻입니까? absence 모르다라뇨. 부재죠. 자, 부재의 반대 단어 대립상을 찾아볼까요? presence가 되겠죠. 존재. 자, viewer는 producer와 대립상이겠지. viewer는 시청자. 영화 얘기했으니까 시청자라고 할게요. 관람객이라 하셔도 되고요. producer는 제작자겠죠. 줄여서 PD. 자, 요 두 개가 대립상이겠네요. 주관식 문제나 객관식 문제나 어휘 문제는 대립되는 단어를 찾아서 풀면 쉽게 풀립니다. 자, 그럼 어떤 단어가 들어갈까요? 누구를 위한 대화를 번역하는 거죠? 그렇죠. 요거는 사실 논리로 풀기보다는 그냥 해석을 외워서 푸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시청자 혹은 관람객을 위한 자, 대화를
번역하기 위해서 사용된다. 자, 일반적으로 자막은 언제 사용된다고요? 관람객을 위해서 번역을 해주려고 쓰이는 거래요. however 나왔죠. 자, 역접의 접속 부사가 나오면 but, however, on the other hand 같은 자, 역접의 부사 또는 접속사가 나오면 그 바로 뒷문장이 핵심 문장, 주제문이 됩니다. 물론 100% 그렇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however 다음 문장은 반드시 반드시 집중해서 해석해 주셔야 됩니다. There are occasions, 그러나 경우도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자, occasions는 때, 경우, 사례란 뜻이고요. 자, when과 which의 구도네요. 자, when은 뒷문장이 완전한 문장이 올 수 있고, 자, which는 뒷문장이 불완전한 문장이 오겠죠. 자, 뒷문장 보면 foreign dialogue is left unsubtitled. 완전하니 불완전하니 문주야. 완전하니 불완전하니. 자, 완전한 문장이고요. 자, 이거는 live라는 동사의 문형을 적어줄게요. live 목적어당 뭐가 오죠? live 목적어. 그렇게 하면 큰일 나요. 형용사예요. 그리고 live 목적어 형용사니까 이걸 수동태로 바꾸면 수동태 문형도 유추가 가능하죠. 목적어 is left. 그렇죠. 형용사가 그대로 붙습니다. 이거 수능에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고3 수능 문법에도 이거 되게 많이 나와요. 자, 목적어 is left 나온 다음에 쭉 부사 수식어고 나온 다음에 끝에 형용사 하나 나오거든요. 이거 형용사 캐치할 수 있어야 돼요. 형용사 대 부사 문제로 많이 나옵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live 목적어 형용사, 자, 목적어 is left 형용사가 live랑 친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는 unsubtitled라는 pp 단어가 나왔는데요. pp는 형용사라고 했지? ing pp는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is left 다음에 unsubtitled까지 문장은 완전하죠. 뒤에 and가 이어지기는 하지만 하나의 문장이 완성이 됐다면 그냥 그건 완전한 문장으로 처리하라고 했습니다. 더 나오든 말든. 그다음 정답은 뭡니까? when이 되겠죠? 관계부사 when이 들어갑니다. 혹은 when 대신에 which를 활용해야 된다면 어떤 단어를 쓰면 될까요? which를 고쳐서 in which, at which 같이 전치사 더하기 관계대명사 형태를 써도 틀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자, and thus incomprehensible이 나왔는데요. comprehensible 무슨 뜻이니? 이해할 수 없는 이죠. 여러분 아마 워마 수능 2000, 수능 워마 2000? 예, 그거 외우고 있잖아요. 그거 보시면 incomprehend라는 단어가 나올 거예요. 무슨 뜻이야? 이해하답니다. 근데 파생어들은 절대 주석이 달리지 않습니다. 수능 워마 2000도 교육부 지정 어휘 기반으로 되어 있을 거거든요. 2000단어. 교육부에서 지정한 단어들이 있어요. 초등학교 900개, 중학교 거 1100개, 고등학교 거 2000개 해가지고 있을 겁니다. 거기에서 따다가 만든 어휘장일 거기 때문에 다 거기서 거기에요. 어휘장은. 근데 만약에 교육부 지정 어휘에 속해 있는 단어면 파생어들은 주석이 안 달려요. 예를 들면 comprehend가 여러분 단어장에 나왔으면요. incomprehensible은 절대 주석으로 제시가 되지 않습니다. 파생어는 유추할 수 있어야 돼요. in이라는 단어는 앞에 붙었을 때 not의 뜻을 갖고요. IBLE 어미는 able의 의미를 갖죠. 두 개를 조합해서 파생어의 뜻도 유추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아셨죠? 자, 대다수의 타겟 관객에게 자, 이해가 불가능하게 될 것이다 라고 했네요. 자, however 다음 문장이 주제문이 될 거라고 했죠. 이 글의 주제는 뭡니까? 외국어에서 자막이 사용되지 영화에서 외국어 자막이 사용되지 않을 때도 있다죠. 그 이유는 주구절절 나올 거고요. 그게 주제가 되겠죠. 외국어에서 영화에서 외국어 자막이 실리지 않는 이유. 이게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A번에 this가 나왔는데요. 자, 지칭어 나오면 여러분들 내신 공부할 때 정말 어려운 유형 중에 하나가 내신에서 어려운 유형이 삽입 문제예요. 이거는 어법이랑 어휘랑 이런 문제랑은 다르게 줄거리를 안다고 풀 수가 없거든요. 정말 꼼꼼하게 학습한 친구들만 맞추는 게 삽입 문제입니다. 내신에선 그래요. 왜냐면 이 단 한 문장의 위치를 정확하게 바로 풀고 결정해야 되거든요. 시간이 많으면 할 수 있겠지만 내신은 시간 싸움이에요. 아마 시간을 2시간, 3시간 부여하면 누구나 다 100점을 맞을 거야. 하나하나 분석해서 풀고 다 아는 내용을 기반으로 푸니까요. 근데 서술형이 뭐 6문제가 나온다고 하면 서술형에서만 20분 잡아먹거든요. 한 문제당 거의 30초 만에 풀어야 돼요. 내신 객관식 같은 경우는 30초 만에 답을 찾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이 this가 들어갈 위치로 알맞은 것은
그래서 처음에 원문을 학습할 때부터 지칭어 나오면요, 바로 앞문장과 연결해서 공부해 두시면 좋아요. 예를 들면 이것이 종종 행해진다 라고 했거든요. this가 뭘 가리킬까요? 바로 앞문장에서 찾아야겠죠? this는 뭘 의미합니까? 자막이 생기지 그렇죠. Foreign dialogue is left unsubtitled. 이 문장을 왜 얼었어? 왜 그 상태로 멈췄어? 빨리 꺼내세요. 예. 그래서 외국어 대화가 자막이 달려있지 않은 상태로 남겨있는 것, 이것을 의미하겠죠? 자, 이렇게 정리해 둡니다. 자, 그럼 나중에 실제 내신에서 This is often done 이런 문장이 보기로 제시되고 위 문장의 위치로 알맞은 것을 문제가 출제됐을 때 바로 답을 결정할 수 있겠네요. 이해했나? 생각보다 되게 어려워요. 직접 마주해 보면. 자, 다음입니다. This is often done. 자, 요건 오타가 있어서 수정할게요. is the movie가 아니고요, in the movie입니다. This is often done in the movie. 이것이 종종 행해집니다. 영화에서라고 한다면 in the movie에서 문장이 끝나야 되거든요. 문장이 끝나면 동사는 또 나올 수가 없다고 했죠. 이거는 틀렸네요. 문장이 잘못됐어요. 어떻게 고쳐야 될까? A번을. 그렇죠. is를 빼버린다고요? 어디 있는 is? 지금 제가 밑줄 근 is를 뺀다. 자, 빼버리게 되면 동사가 뒤에 나와야 되겠죠? 아, 또 앞에서 문장이 끝났다라고 보고. 자, 좋은 방법일 수 있겠네요. 자, 앞에서부터 다시 생각해 볼게요. This is often done in the movie에서 문장이 끝났죠. 그럼 is를 빼버리면 문장이 성립될 수는 있겠다. 하지만 is에는 밑줄이 없어요. 즉 A번을 고쳐야 돼요. A번에 있는 this라는 단어를 변형시켜서 주어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is가 동사니까 is 앞까지는 전체가 다 주부가 됩니다. 주어가 돼야 돼요. 자, 그러면 명사를 만드는 대표적인 성분이 뭐야? what이죠. what은 해석할 때 것으로 해석된다고 했죠? 뒷문장 완전 불완전해야 돼요. what은 명사 하나가 빠집니다. 자기 자신이 것이라는 명사거든요. 그러면 종종 행해지는 것. 자, what으로 고쳐야지 정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is라는 동사를 보고 뒤에 있는 동사가 찐 동사입니다. 앞에까지를 주어로 만들기 위해, 즉 명사 덩어리로 만들기 위해 this를 what으로 고쳐야 돼요. 그래서 what is often done in the movie이니까 여기까지가 주어고요. 영어에서 종종 행해지는 것은, 자, 주어 나왔고 동사 자리인데 is pp vs is ing 문제입니다. 자, bpp vs bing는 일단 1차적으로 구조를 보고 풀어요. 목적어 있니 없니? 뒤에 나오는 명사를 말하는 겁니다. 명사가 이어지고 있습니까? 안 이어지죠? 일단 목적어 없고요. 반드시 해석까지 해보라고 했어요. bpp bing는 목적어만 보고 풀었을 때 틀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일형식 동사의 경우에는 목적어가 없어도 bing가 맞아요. 수동태를 쓸 수 없기 때문에. 이해니? 그래서 bing, bpp는 일단 1차적으로 목적어를 보시고요. 두 번째로는 해석까지 해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주어가 사물이죠. 일단 영화에서 보여지는 것, 그러면 bpp를 쓰는 게 자연스럽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C이 정답이고요. 자, 메인이 주로, 자, from the viewpoint. 자, viewpoint가 무슨 뜻이니? 관점이죠. 자, particular character, 특정한 캐릭터의 관점이고요. who does not, 그 언어를 말하지 않는. 자, 이유가 나왔습니다. 영화에서 왜 외국어에 자막을 달지 않을까요? 특정한 관점, 특정한 주인공의 관점에서 그 영화를 보기 위해서죠. 자, 더 자세한 설명이 뒤에 이어집니다. 자, search. 자, search도 지칭어죠. 저라면 이 지문이 만약에 여러분 시험 범위에 포함되어 있으면요, 무조건 삽입 문제로 될 것 같아요. this, search, 또 뒤에 보면 하나 더 나올걸? 있나요? 여기 있네요. this, an example of this. this가 3개나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문장 삽입 문제로 출제하면 그냥 헬이에요. 헬. 여기 넣어도 될 것 같고 저기 넣어도 될 것 같고, 그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삽입 문제로 내기가 좋죠. 예상이 딱 가능한 문제입니다. 자, 그러한 이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F번에 들어갈 단어를 골라야 되는데요. 자막에 이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F번에, 자, viewer 대 producer는 지워졌으니까요. 자, absence 대 presence입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자막이 있다고 했니? 없다고 했니? 없다고 했으니까 absence가 정답이죠. 쉽게 풀렸네요. 자, 그러한 자막의 부재는, 자, 허락합니다. 자, allow의 문형이 어떻게 되죠? allow 목적어 투부정사기 때문에 바로 풀립니다. 어법 문제도 문형을 외워두시면 쉽게 풀려요. 그래서 audience to feel이 정답이고요.
A similar sense of, 자, a sense of라는 단어는 어떠한 태도나 감정을 만들 때 사용된다고 했죠? 그러면 a sense of responsibility는 무슨 뜻이야? 책임감, a sense of pride, 자신감, a sense of humility, 그죠? 네, humanity, 네, humility, 겸손함 이런 뜻입니다. humiliation, humility, 겸손함. 네. 자, 그다음에 kindness, a sense of kindness, 친절함이에요. 이런 어떤 감정이나 태도를 만들 때 쓰이는 단어고요. 그럼 a sense of 다음에 들어갈 단어를 채워보겠습니다. C번에는 I로 시작하는 단어고요. 영영사전을 보고 즉석에서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외우십시오. 어떤 단어가 들어갔냐면 이뭔가 이해할 수 있는 상태. incomprehensible 이라는 단어를 명사형으로 고쳐야 됩니다. 어법에 맞게 단어를 변형하는 조건이 제시가 되면요. of 다음에는 명사 덩어리가 와야 되죠. 그러면 incomprehensible이라는 단어를 명사로 바꿔야 되니까 어떻게 될까요? 이걸 내가 좀 전에 강조했어요. incomplete 뭐라고? hence라고요? pension이죠. 좋습니다. TION 아니에요. SION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파생어들 품사를 바꾸는 연습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작년 기출만 봐도 1학년 1학기 때는 이런 정도까지는 없었거든요. 근데 2학기 때부터는 다 이런 거 나와요. 주제의 키워드가 어디에 들어갈지 뭐가 들어갈지는 알고 있어. 근데 애초에 틀을 제시를 하거든요. 요양문 같은 거 우리 풀다 보면 틀이 이미 제시된 상태에서 빈칸을 채워 넣잖아요. 그럼 본문에는 동사로 나왔지만 우리가 of 다음에는 명사로 바꿔야 되지. 이렇게 품사 변환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워마 외우면서요. 효제어만 외우지 말고 초딩처럼 그건 초딩 때 하는 거고 옆에 나와 있는 파생어까지 같이 외우세요. 아무도 안 할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갈게요. 네, 그런 건 감으로 맞춰야지, 그지? 무슨 소리입니까? 다 외우세요. 그리고 여러분 파생어 할 때 그 어플 사용하시면 되게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결국에 아이폰을 바꿨습니다. 아이폰 15 프로. 네, 최신형으로 바꿨습니다. 예? 약을 먹는다고요? 아, 그러세요. 갑자기 예. 아, 빨리 먹으세요. 빨리 갔다 오세요. 와우. 그냥 아이폰은 짝수 시리즈가 더 좋다는데. 짝수 시리즈? 진짜 왜? 그런 게 있었어. 어디서 나온 거야? 그니까 나 13인데. 자, 워마 어플이에요, 여러분들. 워마 어플 이렇게 보시면 제가 이걸 추천하는 이유가 제가 이거 팔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냥 참고로만 하세요. 유튜브에도 올라와 있긴 한데 여러분 어차피 나중에 여러분 다 명문대 가야 조용히 하세요. 자. 네. 여러분 다 나중에 이제 명문대 가야 되잖아. 그지? 이제 학종은 사실상 이제 무력화되고 있기 때문에 교과 전형이나 이제 최저를 맞춰서 가는 학교장 추천 전형을 써야 될 거예요. 네, 그런 전형들은 대부분 다 최저가 있거든요. 듣기도 봐야 된다는 얘기죠, 결국은. 그럼 듣기 공부 하나도 안 하죠. 나중에 여러분 뭐 카이스트를 가든 서울대를 가든 나중에 이제 연구원이 되고 해외 이제 세미나도 많이 참석해야 되고 발표도 해야 되니까 발음을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대로 알아야죠. 이제 sometimes를 막 sometimes를 이렇게 읽으면 안 되겠죠. 아니 그건 좀 심해. 네, 그래서 여기 보면 단어들을 네, 이렇게 직접 들을 수도 있고요. 그냥 이거 그냥 잘 때 이렇게 틀어놔. 잘 됐지 않아? 네. 잘 때 틀어놓고 오늘 외웠던 단어들은 그래도 발음을 들으면 뜻이 기억이 날 테니까요. 시험도 볼 수 있어요. 단어 테스트, 뜻 맞추기, 단어 맞추기. 네, 이런 것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틀린 것도 다 모아지고요. 아, 별로였다고? 그럼 쓰지 마세요. 저는 그때 단어를 발음을 들을 수 있다는 점에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단어를 이렇게 직접 들을 수가 있어요. Advantage. Enable. 네, 좋은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이걸 다 하나하나를 사전에서 찾아보고 발음 기호로 찾아보고 해서 들어가서 직접 들어봐야 됐었는데 이제는 어플로 다 해결할 수 있는 세상에 와서 너무 공부하기 좋아진 것 같습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 그럼 incomprehension이 들어가고요. 자, 여기는 자, 문주가 해석해 보겠습니다. 자, such incomprehension. 그러한 자, incomprehension이 무슨 뜻이야? 이해 못함이라고 번역할게요. 그러한 이해 못함은 이라고 했으니까 자, such incomprehension 지칭어 나오면 바로 앞문장과 연결해서 정리해두라고 했죠? 자, 그러한 이해 못함이 뭘 의미합니까? 안녕하십니까. 뭘 의미해요? 바로 앞에 있는 incomprehensive 앞 문장에 있어요. 바로 앞 문장이 아니라 앞 문장에 있죠. 저라면 이 문장 출제할 것 같습니다. 봐봐, 이거 바로 앞 문장에서 찾는 게 아니라 앞 문장에서 찾으니까 외우지 않은 이상은 풀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치? 이제 이런 문장들을 삽입 문제로 출제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꼼꼼히 공부를 해두셔야 돼요. 몇 페이지인지 말해줄래? 81페이지랍니다. 81페이지에 125번 문제 할 차례입니다. 자, 다음입니다. 자, such incomprehension of subtitles. 자, 그러한 자막의 불이해는, 무이해는, 자, 문제 해석해 보세요. 그렇죠. 허락하다, allow라는 동사의 문형이 어떻게 되죠? allow 목적어, 투부정사죠. 그래서 대문자 B는 to feel로 고쳐지고요. 자, 무엇을 허락합니까? 관객들에게 느끼게 합니다. 비슷한 이러한 감정을 느끼게 해요. 자, and alienation이 나왔기 때문에 자, alienation 무슨 뜻이니? 소외감이란 뜻이요. 그러면 and 연결은요 같은 속성이 나오거든요. alienation이 마이너스 단어라면 앞에 있는 빈칸도 마이너스 단어에서 찾아야 돼요. 자, 그럼 어떤 단어가 들어갈까요? 대문자 C. 그렇죠. incomprehension이 들어가겠죠. 자, 그러한 alienation과 그리고 소외와 그리고 불이해의 감정을 느끼게 만듭니다. 자, that character feels는 수식어고요. 자, 정확하게 이유가 다 제시됐네요. 외국어 영화에서 외국어 대사에 자막이 붙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주인공에게 주인공의 소외감과 주인공의 이해 못함을 느끼게 해주려고, 관객에게 느끼게 해주기 위해서였네요. 자, 이제 이 글 끝났고요. 자, 다음 마지막 D번, 대문자 D번에 an example of this가 나왔습니다. 이때 this가 가리키는 건 뭘까요? 관객에게 소외감과 이해 못함을 느끼게 만드는 것의 사례가 돼야겠죠. 자, 이래서 구체적인 예시가 따라 붙는 거고요. 자, for instance나 for example 같은 접속 부사는 없지만 추가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변형 문제를 낸다면 여기를 빈칸으로 뚫어놓고 빈칸에 들어갈 접속사 낼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라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원문을 똑같이 외우지 않아도 외웠더라도 변형을 시키면 우리가 즉석에서 풀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돼요. 변형할 수가 있기 때문에 2학년 때부터는 무조건 변형이 나옵니다. 똑같이 절대 안 내요. 자, 이것의 사례는 이라고 했으니까 예시가 나온다면 바로 앞에서 주제가 다 정리되는 거라고 했죠. 자, 주제는 정리했고, 자, 이것의 사례가 자, 주어는 사람입니까? 사물입니까? example of this니까 사물이죠. 그러면 동사는 일반적으로는 BPP를 쓴다고 했습니다. is seen의 형태로 써야겠네요. is seen. Not without my daughter는 자, 이탈릭체로 기울어져 있잖아요. 폰트가 좀 다르고요. 이런 건 책 제목, 영화 제목, 논문 제목 같은 것들을 쓸 때를 이렇게 폰트를 다르게 사용합니다. 오랜만에 썼을 때 왜 이렇게 말이 안 나오니? 뭔가 자꾸 혀가 꼬입니다. 마음에 안 드네. 자, 다음입니다. 이란인 등장인물이 하는 페르시아어 대화에는 자막이 넣어져 있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자, 한글 문장 보세요. 자, 채아야. 한글 문장을 보고 주어와 동사를 찾아볼 거예요. 주어가 어딜까요? 어느 부분이 주구가 될까? 아니에요. 다른 시자 옆에 채윤이 주어를 찾아볼까요? 대화요? 아니라고 방금 말했죠? 자, 서율이 자막. 그렇죠. 자, 주어가 맞고요. 자, 그럼 여진아 동사는 어딜까요? 그렇죠. 넣어져 있지 않다가 동사가 되는데 이렇게 주어랑 동사를 찾는 게 사실 되게 헷갈려요. 이렇게 특히 한글 문장이 완전히 영어와 1대1 대응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의역도 많고 조사도 다르고요. 자, 어떻게 찾으면 좋냐면 주어를 찾을 때는요. 동사의 주체를 찾아보세요. 동사를 찾는 건 솔직히 어렵지 않아. 동사는 넣어져 있지 않다, 있지 않다라는 동사가 나와 있잖아요. 그럼 넣어져 있지 않다의 주체는 뭐야? 자막이죠.
이렇게 찾으면 쉽게 찾을 수 있어요. 항상 주어를 찾을 때는 동사의 주체를 찾으세요. 동사를 행하는 주체를. 자, 여러분 넣어져 있지 않다라는 동사를 보면 있다, 없다, 존재의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있다, 없다 얘기할 때 일반적으로 어떤 구문이 활용되니? 유도부사 도치 구문이 활용되죠. 문법 용어도 잘 알고 있네요. there is there가 사용됩니다. 저는 문법 용어 최대한 지향하면서 가겠습니다. there is, there가 많이 쓰여요. 자, 있다, 없다 얘기를 할 때는. 보기를 보니까 마침 there is there가 없네요. 그럼 there is there 미안합니다. there is there를 사용해야 될 것 같아요. 있다, 없다니까요. 자, 해봅시다. 솔직히 이런 문제는 없가야. 대열은 솔직히 대열은 줬어야 돼요. 이거 대열 안 주고 즉석에도 어떻게 맞춰? 넣어져 있지 않다를 찾아야 될 걸 그렇게 하면은 그죠? there is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막이 넣어져 있지 않다라고 했으니까 자 is를 쓸까요? are를 쓸까요? 그렇죠. is를 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자막은 그렇죠. 한 개 두 개 셀 수 있을 테니까 왜 안 돼요? 타이틀도 셀 수 있듯이 서브 타이틀도 셀 수 있죠. 그치? 그래서 더를 붙이든 어를 붙이든 s를 붙이든 단어 수를 조절하시면 되고요. 자, 저는 is를 쓰겠습니다. 그러면 is는 to를 써도 될 거고요. 아니면 there is no를 써도 될 건데 글자 수에 따라서 조절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서술형은 답이 고정이 아닙니다. 어법에 맞게 쓰고 의미만 통하면 되거든요. 뭐 쓸래요? 이것도 감이거든. 어? isn't를 쓰는 게 맞을 거예요. 왜 그럴까? 그렇죠. 글사수 딱 보세요. 그렇죠. 12개 쓰라고 했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나 이미 존재하잖아요. 우리가 추가할 수 있는 게 3개밖에 없기 때문에 너무 남발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isn't를 is not으로 분리시켜도 글자 수는 추가될 수 있는 거니까 이런 센스는 갖춰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자, there isn't a 서브타이틀. 어를 써야 될지 뭐 해야 될지 헷갈리면 무조건 더 쓰시면 돼요. 더는 웬만하면 다 맞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출을 풀어보면 알겠지만 어랑 더는 웬만하면 붙여줘요. 관사까지 요구하는 곳은 없기 때문에 타이틀, 더 타이틀까지는 아마 애초에 단어에 붙어서 나올 겁니다. 369 빼고. There is a subtitle. 그러면 자막은 없습니다. 이거를 자막이 넣어져 있지 않다라고 한글로 번역한 거죠. 이해했나? 굳이 put 이렇게 put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필요가 없어요. 의미만 통하면 되니까요. 알겠죠? 자막에 넣어져 있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문장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부사 덩어리를 영작해야겠죠. 부사구를. 이란인 등장인물이 하는 페르시아어 대화에는 이니까 뭐뭐에는 이라는 전치사 부로 시작을 해야겠다. 부사의 핵은 대화니까요. 그러면 in the Persian language dialogue를 쓰면 되겠죠. 귀찮아도 쓰세요. 그리고 다음 시간이 이 서술형 하는 마지막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 저는 화이트 라벨로 넘어갈 거예요. 다음 시간까지 요거 하고. 자, there isn't a subtitle in the Persian language dialogue. 문장 끝났죠? 그 다음 페르시안 대화에는 자, 요 명사를 또 수식을 해야 돼요. 이란인 등장인물이 하는 요걸로 수식을 해야겠죠. 자, 남은 단어를 세보면 자, Iranian 캐릭터랑 speak 2개 남았어요. 그대로 붙이면 되겠네요. 주어 동사. 네, 됐죠? 의문이 있습니까? 대화라는 단어를 선행사로 두고 관계대명사 대를 생략시킨 다음 The Iranian characters speak 쓰면 끝나잖아요. 그것도 가능하겠대요. 그것도 가능한데 글자 수 봐야 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넘어버리네요. 그지? 다 뭐라고요? 뭐라 그랬어? 안 들렸어. 글자 수가 이상하다고? 자, 글자 수가 이상하면 aren't subtitles로 고치거나 아니면 이거 서브타이틀에 A를 원문을 봐야 될 것 같은데 A는 원문에 들어가나? 잠깐 확인 좀 해볼까요? 이건 변형을 했네요. 변형을 했어요. 변형을. 이거는 BPP 형태로 동사를 쓴 거를 명사로 갖고 왔기 때문에 이 지문에서 원문에서 대부분 복수를 쓰고 있으니까 복수로 고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there aren't subtitles를 쓰고
그리고 어를 빼고 그 다음 마지막에다가 The Persian language dialogue 다음에 The Iranian characters speak라는 주어 동사를 붙이면 수식이 되겠네요. 그래서 여러 변형, 이 가능성들을 다 따져보고 글자 수에 맞춰서 영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이해 안 가면 잘 물어보세요. 자, 마지막입니다. 자, 127번에 요약문이 제시됐고요. 자, 먼저 제목이 제시됐고, 제목 문제. 자, 요약, 제목, 혹은 요지, 주제, 문 작성할 때 빈칸은 반드시 주제의 키워드가 들어간다고 했어요. 본문에서 주제문을 찾거나 우리가 직접 만든 주제를 떠올리고 들어가면 좋습니다. 주제가 뭐였니? 여진아, 주제가 뭐였습니까? 외국어 잘만 신기하네요. 이유요. 이유가 뭐죠? 땡땡. 어떤 이유 때문이었죠? 주인공을 이해하기. 그렇죠. 주인공의 소외감과 이해 못함을 공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럼 첫 번째 빈칸 뭐가 들어갈까요? 영화에서 이러한 대화가 제공되지 않는다, 이것이. 그렇죠. 뭐라고요? 어떤 대화? 외국어 대화가가 들어가서 foreign이 들어가고요. foreign 다이얼로그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뭐가 제공되지 않죠? 이제 서브타이틀스를 써야겠네요. 자, 복수 형태를 쓰면 관사를 쓰지 않아도 되니까 한 글자씩 넣을 수 있겠어요. 됐죠? 네. 대문자 반드시 지키셔야 됩니다. 자, 다음 문제는 여러분이 숙제로 해주시고 숙제 다 하고 있죠? 자, 검사를 일일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질문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르는 게 있으면. 자, 128번만 같이 풀어볼게요. 옆에 안 했어요? F번을 안 했다고요? 자, F번 같이 해보죠. 자, 어법상 어색한 구분을 찾으라고 했는데, 자, F번에 틀린 게 하나 있대요. 자, 대문자 F를 봅니다. 대문자 F가 어딨니? GF. F가 왜 없어? 없죠. 두 번째 줄에 F가 있다고요? 밑에서 두 번째 줄이 G인데요. 맨 밑에요? 이 옆에. 야, 여기 있구나. 자, 미안합니다. 자, because와 because of의 대결인 것 같습니다. 자, 뒷문장 보면 The main character Betty Manmody가 자, does not speak라고 페르시안까지 완전한 문장이 나왔기 때문에 얘는 because로 고치는 게 맞을 거고요. G번도 풀어야겠네요. 자, 보면 the audience는 자, 주어가 사람이죠. 사람이면 BPP보다는 ing가 많이 쓰인다고 했죠. is를 그대로 놔둬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어떻게 고칠까요? is seeing으로 고쳐야지 정답이 되겠네요. 목적어가 있기 때문에 수동은 올 수가 없습니다. 됐죠? 자, 다음입니다. 34번이에요. 33번에 A번은 풀어드릴게요. 128번은 자, A와 D에서 어법상 어색한 부분을 한 군데씩 찾아 쓰세요. 자, 우리가 서술형으로 영작했었던 문장이니까 할 수 있겠네요. 자, 이거 아마 여러분 내신을 공부한다면 이런 느낌으로 풀릴 겁니다. 서술형이 혹은 어법 문제가 most times 다음에 수식을 했었죠. A foreign language is spoken이 돼야 되겠죠. 자, BPP를 써야 완성형 문장이 되겠죠. 자, 그 다음입니다. 자, B번은 어디가 틀렸을까요? D번은 선행사가 a particular character이니까 뒤에는 수식어구가 붙을 때 선행사가 단수라서 do not이 아니라 does not을 쓰게 되겠네요. 기초 문제였습니다. 자, 34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one dynamic. dynamic이라는 단어 나왔는데요. 여러분, dynamic 무슨 뜻이니? 역학은 보통 S가 많이 붙어요. dynamics. 학문명엔 S가 많이 붙죠. 역학. 역학이 뭔데? 운동에너지. 네, 운동에너지 나오죠. 힘을 다루는 학문입니다. 움직임을 다루는 학문을 역학이라고 하고요. 학문명에 S가 붙어요. dynamic은 명사로도 쓰입니다. 형용사로도 쓰이고 명사일 때는 복수예요. dynamics가 단수, dynamic이 복수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뜻이 있어요. 동력. 이런 뜻이 있습니다. 동력. 자, 그럼 여기서 원 다음에 나오는 형용사 다음에 나오는 분사니까 명사로 쓰였고요. 역학들보다는 동력이라는 뜻으로 쓰이는 게 맞겠죠. 자, 한 가지 동력은 주어가 나왔습니다. 자, 시야를 넓게 보세요. 동사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동사는 is죠. 계속 훈련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근시를 고쳐야 돼요. 자, 한 가지 역학은, 한 가지 동력은 자, 바로 개념입니다. 자, 주어 다음에 동사가 나오는데 동사 나오기 전까지는 다 수식어구 처리해야겠죠. 자, 그러면 주어가 나온 다음에 것이라는 명사가 또 나올 수 있습니까? 수식어구가 나와야 되죠. 대수로 고쳐야겠습니다.
자, one dynamic that can change. 자, 이때 change는 몇 형식 동사일까요? 3형식이라면 목적어가 있었겠죠. 그렇죠. 1형식으로 바꿔야 되고 1형식으로 보셔야 되고요. 자, 웬만한 동사는 1, 3이 다 있다고 했지? change는 뭐뭐를 바꾸다의 뜻도 있지만 바뀌다라고 1형식도 있어요. 바뀌다. 1형식일 때는 수동처럼 해석하는 겁니다. 자, 극적으로 스포츠에서 바뀔 수 있는 한 가지 동력은 바로 개념입니다. 홈필드 어드밴티지가 뭐야? 이거 홈필드 어떤 품사를 만든다고 했니? 형용사를 만든다고 했죠? 그래서 홈구장의라는 형용사로 보셔도 되고요. 합성 명사를 만들 때도 쓰이기는 해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형용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홈구장 이점의 개념입니다 라고 했어요. 자, 홈구장 이점, 스포츠 좋아하는 친구들은 알고 있을 텐데 이게 뭐예요? 뭡니까? 뭐예요? 저희가 말해보세요. 홈구장 이점이 뭐니? 홈 경기장 이점. 익숙한 곳에서 경기를 하면 더 잘할 수 있고 더 유리한 걸 의미하는 거겠죠. 그래서 원정팀, 해외 원정팀보다는 국내에서 경기하는 국내에서 경기하는 팀들이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게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 가지 스포츠에서 극적으로 바뀌는 개념은 바로 홈구장 이점의 개념입니다 라고 했어요. 자, 첫 번째 문장 패러프레이즈 하면 주제가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서유리가 말해보죠. 패러프레이즈 해보십시오. 저는 극단적인 걸 되게 좋아합니다. 패러프레이즈는 극단적으로 할수록 더 명료해지거든요. 홈구장 이점은 매우 드라마틱하게 스포츠에서 바뀌는 개념이래요. 동력이라는 단어는 사실 헷갈리게 만들려고 넣어놓은 거고요. 동력은 움직이는 거, 움직이게 하는 요인 같은 걸 의미하는 거잖아. 스포츠에서 극적으로 바뀌는 동력 중 하나가 홈 경기 이점이다. 다시 말하면 홈 경기는 단점이 된다겠죠. 극적으로 바뀐다라는 건 완전 반대편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얘니? 그럼 이점 쪽에서 반대편으로 극적으로 바뀌게 될 테니까 단점이 되겠죠. 주제 나왔습니다. 이걸 예상할 수 있으면 이 지문은 몇 번 문항으로 출제되든 다 푼 거예요. 끝난 겁니다. 이걸 찾아낼 수 있었다면. 자, in that과 in which가 나왔는데요. 둘 다 가능할 수 있어요. 이걸 기계적으로 외운 친구들은 정답을 뭐로 고르냐면 in which를 골라요. 정답을 기계적으로 외웠다면요. 왜? 관계대명사 앞에 전치사를 쓸 수 없다라는 문법 사항이 있죠. 근데 이는 어법 문제예요. 문법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해도 어법적으로 또는 그 단어의 성질에 의해서 가능할 수도 있거든요. 자, 우리 in that이라는 표현 알고 있나요? 그렇죠. 접속사 단어가 존재하잖아요. 문법적으로만 접근한다면 which 앞에, that 앞에는 전치사가 올 수 없지만 in that이라는 단어는 존재하죠. 뭐뭐라는 점에서라는 접속사입니다. 하지만 접속사가 올 거였다면 사실 컴마를 찍지는 않았을 거예요. 특히나 이렇게 종속절로 올 경우에 뒤에 붙을 때는 컴마를 안 써요. 구두법상. because 같은 거 중간에 찍고 나오는 거 봤어요? 못 봤잖아. 근데 앞에 나올 땐 써야 돼요. because 문장이 앞에 나오면 컴마를 찍고 주절이 나오고요. because 문장 이런 종속절이 뒤에 갈 경우에는 컴마를 찍지 않습니다. 이게 구두법상 원칙이에요. 이런 것까지 알 필요는 없고요. in that은 뭐뭐라는 점에서고요. in which는 어떤 기능을 하죠? 관계 부사이니까 뒷문장 완전한 문장으로 앞에 명사를 꾸미거나 명사의 내용을 얘기할 때 쓸 수 있겠죠. 자, 그럼 이건 해석으로 푸는 문제가 됩니다. 구조로는 풀 수가 없는 문제죠. 해석을 했을 때 단순하게 수식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뭐뭐라는 점에서라는 해석이 어울리느냐 해석으로 푸는 문제입니다. 그럼 정답은 뭘까요? 응? in that을 넣어서 해석해 볼까요? 자, 스포츠에서 되게 자주 바뀌는 동력 중 하나가 홈 경기 이점이라는 것입니다. 문장은 끝났고요. 어떤 점에서 인식된, 자, demand는 수요라는 뜻도 있지만 부담, 압박이라는 뜻도 있죠. 부담. 외워주세요. resource는 자원이고요. 인식되는 부담과 자원이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여기서는 sim 다음에 어떤 단어가 오죠? 그렇죠. sim 다음엔 투부정사나 형용사만 올 수 있습니다. 뭐뭐처럼 보이다라는 동사고요. 자, 이건 단어의 규칙이죠. sim이라는 단어는 뒤에 투부정사나 형용사가 옵니다. 그래서 seem to play가 정답이고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혹은 역할을 하는 이점. 뭐가 더 적절한가? 이건 둘 중 하나를 골라야 되는 상황이에요. 둘 다 저는 안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근데 더 적절한 거 하나를 고르기는 해야 되거든요.
in which가 적절하다고 보여요. 그러니까 in 대신 안 될 이유는 없는데 그래서 내신이 이런 거예요. 내신은 사실 원문을 기반으로 하셔야 돼요. 이거는 수능이었으면 출제할 수가 없는 문제인데 내신이었기 때문에 출제되는 문제였고요. 인댓보다는 in which가 조금은 더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인식된 부담이나 자원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이점을 갖고 있다. 이게 적절하게 보이겠죠. 그 다음입니다. under normal. 자, under는 전치사고요. 전치사 다음은 명사 성분만 오는데 대문자 A를 채워보겠습니다. 자, 대문자 A에는 어떤 단어가 들어갈까요? A condition or fact that affects situation. 상황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이나 상태. 사실. 이거 어떻게 풀어요, 이거를? 그냥 외우세요. 정답은 어떤 단어 들어갈까요? 상황이란 단어 들어가면 좋거든요. circumstance가 들어가야 되는데 공통으로 이런 조건을 무시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공통으로라고 했으면 뒤에도 넣어야 돼요. 그죠? A번에 여기 하나 빈칸이 뚫려 있고요. 잠깐, 네, A가 여기 또 뚫려 있잖아요. 도즈가 보였어야죠. 도즈가 있기 때문에 circumstance가 아니라 stance라는 복수 형태를 썼어야 돼요. 아마 이런 데서도 실수가 많이 나오겠죠? 문제는 반드시 꼼꼼하게 보세요. 여러분 내신은요 실력 싸움이 아닙니다. 뭐 국어를 풀든 수학을 풀든 영어를 풀든 내신은 정말 실력 싸움이 아니고 실수 싸움이에요. 특히나 상위권 1, 2등급은 누가 실수 덜 하냐의 싸움이에요. 다 아는 거잖아. 들어보면 몰아뜨리지 않죠. 그래서 circumstances로 고칩니다. 실수를 방지하는 방법, 제일 좋은 방법은 문제를 많이 푸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한 1000문제, 2000문제를 풀면서 연습하면서 실수를 많이 겪어야 돼. 그래야지 내가 이런 부분에서 조심해야겠구나 느끼거든요. 문제는 많이 풀어야 돼요. 나중에 하나만 원문만 계속 한다고 답이 안 나옵니다. 실수 싸움은. 자, 계속 보죠. 자, 평범한 상황이었다면 자, 이런 걸 숨어있는 가정법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왜냐면 전치사 명사 구조이지만 부사이지만 if처럼 해석이 돼요. 평범한 상황이었더라면 the home ground는 would appear. 숨어있는 가정법이니까 당연히 뒤에 주절에는 우슈쿠마 동사 원형이나 우슈쿠마 have pp가 나오죠. 이해했나요? 무슨 말인지 이해했죠? 숨어있는 가정법. 평범한 상황이었더라면 자, 홈 경기장은 자, 위에서 home field라는 단어가 뒤에서 대용어로 바뀌었죠. home ground로 바뀌었네요. 이런 단어들의 흐름도 캐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홈 경기장은 아마 자, appear 무슨 뜻이니? 나타나다, 등장하다 라는 뜻도 있지만 뭐뭐처럼 보이다, seem과 완전 똑같은 단어예요. seem 형용사, seem 투부정사가 왔듯이 appear 형용사 또는 appear 투부정사가 올 수 있죠. 그러면 어떤 형태로 고칠까요? 단어의 규칙에 의해 to provide가 되겠네요. 자, appear to provide greater, 훨씬 더 인식된 이것을 주는 것처럼, 제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라고 했고요. 자, 기억에 명사가 들어가야 되겠죠. 이 명사의 사례로 fence, home field, 그리고 D번이 들어갑니다. 플러스 단어, 마이너스 단어. 플러스 단어가 들어갈 자리고요. 기억과 니은, 어휘 문제니까 일단 대립상부터 찾아보죠. demand가 무슨 뜻이니? 수요 또는 부담이었고요. 자, 이거 반대 단어, 대립되는 단어가 뭡니까? 그렇죠. 이건 이렇게 갈 수밖에 없겠죠. 요 두 개가 대립상이니까요. 이해했지? 자, 그럼 demand 대 resource, 자원입니다. 자, 플러스 단어 들어갈 자리니까 뭐가 들어갈까요? success, demand. 뒤에 있는 것이 사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례를 묶을 수 있는, 카테고리화 시킬 수 있는 단어, 자원, resources가 되겠죠. 생각을 하면서 풀어야 됩니다, 여러분. 단순하게 암기로도 풀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지문 하나를 공부하면서도 우리가 학습할 수 있는, 배울 수 있는 점들이 되게 많아요. 자, fan, home field 이런 것들이 다 자원이 된다라고 했는데 그럼 resource의 의미가 뭘까? 문제 resource의 의미가 뭡니까? 자원인데 자원이 이 지문에서 상징하는 거, 의미하는 게 뭐예요? advantage, 동력이라고 하면 아닐 것 같은데요. 예, 자원, 이점이 되겠죠. 이점의 사례들이죠. advantage의 사례들이에요. 자원은. 그러면 예, 아닙니다. however 나왔네요. 역접의 접속 부사고요. however, but, on the other hand 이렇게 지문의 맥락을 뒤집는 접속 부사들이 있어요. 이 다음 문장이 찐 주제일 가능성이 높다. 알겠죠? 그래서 찐 주제가 아니라고 해도 반드시 눈여겨봐야 되는 중요한 문장인 건 틀림없습니다. 맥락이 뒤집힙니다. 그럼 앞에 절반은 무슨 얘기를 했니? 홈 경기장이 이점을 준다, 자원을 준다 라고 했으면
however부터는 반대 얘기를 해야죠. 우리가 첫 문장에서 뒤집었잖아요. 많이 바뀐다, 극적으로 변화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홈 경기장에 오히려 단점이 된다라는 얘기를 할 겁니다. 자, researchers 로이 바우마이슈터 and Andrew Steinhilber, 독일식 이름이네요. 이 두 사람은 were among the first, 끊어주세요. 자, 최초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the first는 명사로 쓸 수 있다고 했죠? 이것도 족보할 때 배웠어요. the first, 최초의 인물, 최초의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더 플러스 형용사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최초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라고 했고, 자, 그 다음 C번을 채워야 되는데요. 어떤 단어로 바꿀까? 동사는 못 오겠죠? 형용사로 바꾸니까 to, pp, ing 중에 하나를 고르면 될 것 같습니다. 정답은 to가 정답인데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ing도 뭐뭐 하나인데? 이게 되게 어려워요. 한번 설명했었어요. to와 ing 둘 다 수식의 기능은 해요. 수식의 기능은 해요. 근데 이거 중에 뭐를 써야 될지는 사실 어법 문제의 경우에는 단어의 규칙을 따라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the ability 무슨 뜻이니? 어떤 수식을 받니? ing 수식 받아요? 투부정사 수식 받아요? 투부정사 수식 받죠. 이런 건 단어의 규칙이에요. 일반적으로 수식을 하는 구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the first는 투부정사 수식을 받아요. 이런 거는 교과서 지문 많이 암기한 친구들, 영어 문장 많이 본 친구들은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는 감이에요. 감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the first to point out, 지적하는 첫 번째. 왜냐면 ing를 써도 문법적으로 맞는 게 the first가 사람을 의미하잖아요. 최초의 인물들, 최초의 사람들. ing는 보통 사람 수식할 때 많이 쓰거든요. 그렇죠? 지적하는 사람. 안 그러니? 그래서 ing가 문법적으로 맞지만 the first는 투부정사의 수식을 받는 단어이기 때문에 to point out을 쓰고요. 자, that과 what의 대결은 내신의 어법 문제에서는 무조건 보기로 하나 출제됩니다. 무조건이에요. 얘는 예외가 없어요. that 대 what. 자, 뒷문장 보고 푸는 거죠. 뒤가 완전하면 that, 불완전하면 what입니다. 정답은 뭘까요? that이죠. 뒷문장 완전하네요. 자, 예를 들어서 라고 했습니다. For instance, for example 나오면 바로 앞문장, 중요 문장이라고 했죠? 한번 정리하고 갈게요. 자, 이 두 사람, 이 연구원 분들께서는 최초로 증명을 했대요. 지적을 했대요. 이 두 개의 경쟁 요소가 바뀔 수 있다. 자, 점점 뭔가 갈수록 추상화되고 있죠. 자, 이것도 수능 모의고사의 특징입니다. 첫 번째 문장에서 주제문을 제시했을 경우에 뒤로 갈수록 답 못 찾아요. 뒤로 갈수록 점점 그 주제가, 단어가 흐려지고 더 애매해지고 추상적으로 바뀌거든요. 두 개의 경쟁 요소가 서로 바뀐다. 이걸 보고 어떻게 주제의 키워드를 잡겠습니까? 첫 문장에서 정리하셨어야 돼요. 첫 문장 보면 스포츠에서는 홈필드 이점이 바뀌는 개념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키워드는 첫 문장에 다 들어가 있고요. 이 중간에 나왔던 These competitive factors can change는 주제문이기는 하지만 추상화되죠. 단어가 점점 애매해지고 있죠. 두 개의 경쟁 요소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홈 어드밴티지 vs 홈 디스어드밴티지예요. 두 개의 요소가 서로 바뀐다 라고 했으니까 치환된다는 얘기죠. 이점이 단점이 되기도 하고 단점이 이점이 되기도 한다 라는 거죠. 결국은 다이내믹이죠. 이해했습니까? 다이나믹하네요. 아우 힘들어. 왜 이렇게 숨이 차니 오늘. 오랜만에 수업을 하려고 했더니 폐활량이 줄은 것 같아. 자, 니은에 들어갈 단어를 고를 겁니다. 빈칸의 어휘 문제는, 빈칸은 단어가 뚫려 있으면 어휘 문제예요. 대립상 찾아서 푼다고 했죠? 그럼 남은 건 success와 failure였습니다. 성공의 확률이 들어갈까요? 실패의 확률이 들어갈까요? 못 풀어요. 어휘 문제는 뒷문장에 단서가 있다고 했죠? 항상 뒤를 보고 풀어야 돼요. 물론 내신은 미리 알 수는 있지만 여기까지만 보고는 답을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홈팀을 위한 이러한 확률이, 자, in the final games는 결승전이고요. 플레이오프도 결승전이에요. 월드시리즈 결승전이나, 자, 결승전에서의 이것의 확률이 seem to 부정사가 되겠죠? 역시 appear to와 같습니다. seem to 부정사 떨어집니다. 자, 그러면 여기 앞에서는 이점을 얘기했다면 however부터는 단점을 얘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성공의 확률이 떨어진다가 들어가겠네요. 그래서 플러스 단어가 들어가서 success가 들어가야 정답입니다. 자, 다음 tense. 자, band들은 자, can become part, 부분이 됩니다. 인식된 부담의 일부가 될 수 있죠. 근거가 나옵니다. 주장을 했으면 근거, 주장을 했으면 근거. 자, 뻔한 구조고요. 자, 인식된 부담의 일부가 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패러프레이즈 해보죠. 팬들은 인식된 부담의 일부가 된다. 팬 때문에 경기가 불리해진다는 거죠. 단점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G번 넣어볼 건데요. 자, G에는 어떤 단어가 들어갈까요? 자, 여기 140번에 D번을 먼저 채워야 되는군요. 자, D번은 기타 등등이란 단어가 들어갈 거예요. 기억나니? 족보할 때 했는데. And, so on이 들어가고요. 똑같은 거 뭐 있었습니까? 다 적어줬잖아요, 그때. ETC라고 읽어도 좋지만, etc라고요. 또, and the like 같은 표현도 있다고 했죠. 아니면, what's so over도 있습니다. What's so over. 붙였어야 돼요. What's so over. 수버처럼 생겼네. super. 몰랐다면 수버로 읽었겠네요. What's super. What's super. 자, 그러면 나머지 단어는 G는 채워지네요. 자동으로 rather than이 들어가겠습니다. 전치사 rather than 무슨 뜻이니? 뭐뭐? 라기보다는 이란 뜻이고요. 자, 자원이라기보다는 인식된 부담이 될 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 속에서 이 변화는, 인식의 변화는, 자, this change in perception, 다이내믹이죠? 이러한 변화가, 제 can also explain, 설명합니다. explain 동사의 목적어 나올 자리고요. 자, 이제는 할 수 있죠? 한글 문장을 보고 이 목적어, 명사 덩어리를 어순 배치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키워드가 하나 있죠. 정답은 왜죠. 의문사가 들어가 있으면 의주동만 기억하라고 했지. 자, 그럼 why로 시작하겠습니다. 한번 해보죠. 왜? 썼던 단어 반드시 지우세요. 왜? 자, 동사는 뭐가 됩니까? 연초에, 자, 주어 찾아보세요. 주어를 찾아야겠죠? y가 나왔으니까 주동입니다. 수식어구가 붙어 있으면 수식어구까지 일단 한 번에. 연초에 고전하는 팀이 여기가 주어죠. 왜 이게 주어일까? 반기는 것의 주체니까요. 얘니 흔히 반기다의 주체니까. 주어는 연초에 고전하는 팀이고요. 그 다음 동사는 흔히 반기다가 되겠습니다. 자, 주어를 찾아보죠. 연초에 고전하는 팀. 그러면 주부를 찾았으면 주부에서 주어의 핵부터 찾아야 돼요. 주어에 수식어구가 붙겠지만 그 수식어구가 달라붙을 씨앗이 되는 단어가 뭡니까? 코어는? 그렇죠. 팀이죠. 이렇게 관사는 일반적으로 부여해 줍니다. 여러분. 알겠죠? 자, 왜? 팀은 그렇죠. struggle이라는 동사를 이용해서 수식어구로 만들어야 돼요. 고전하는 팀이니까 ing를 붙여도 좋고요. 나중에 가면 요거 쓸 자리가 없을 거예요. that is. 그래서 이걸 나중에 붙이면 돼. ing 앞에 붙이거나 pp 앞에 붙이면 되겠죠? that is를 넣겠습니다. that's. 그 다음 struggle은 동사니까 링으로 고쳐서 수식을 해야겠죠? 왜? 고전하는 팀이, 고군분투하는 팀이 연초에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정답은? 그죠? The start of the year이죠. 자, 그럼 주부를 완성했고 동사를 찾습니다. 흔히 반기는지라는 한글 문장을 영작해야 돼요. 흔히 반기다. 그렇죠. often welcome인데 동사를 채울 때 여러분 조동사가 있으면 조동사 웬만하면 붙여주세요. 조동사는 보통은 주절의 동사로 사용이 되죠. 일반적으로. 그러면 will often welcome이 정답입니다. 빈도부사의 위치는 알죠? 이거는 중학교 문법이니까 안 할게요. 웬만한 부사들은 동사를 강조할 때는 어떤 두 개의 구동사로 이루어져 있으면 사이에 들어가면 돼요. have pp, bpp, will 동사 원형 이런 거 있으면 웬만하면 가운데 넣으면 됩니다. 자, will open welcome이죠. 자, 종종 환영한다. 자, 그러면 의, 주, 동 완성했고요. 나머지 부사 덩어리 만들면 되겠네요. 인식된 부담과 압박을 줄이기 위해 요거만 하면 됩니다. 뭐뭐 하기 위해서 투부정사 또는 in order to, so as to 같은 표현 쓰면 되겠네요. 단어 수에 따라 조절하시고요. 그냥 투부정사 쓸게요. 자, 그러면 to reduce죠. to reduce. 뭐가 좀 빠진 것 같은데? 아, 길을 떠나는 것이 빠졌구나, 여러분. 길을 떠나는 것이 흔히 반기다의 목적어가 돼야 되잖아요. 그쵸? 그럼 길을 떠나는 것 단어에서 찾아보세요. road trip입니다. 자, 영어 단어 명사가 하나 제시됐지만 우리말로는 길게 의역이 되어 있어요. 길을 떠나다를 road trip이라고 번역한 거죠. 이것도 진짜 또 안 한 게 없다. 진짜 족보 만능이다. road trip 무슨 뜻이라고 했니? 이것도 나왔어요. road trip도 내가 설명을 해줬어. 분명히 설명해줬어요. 이거
자동차 여행이라고 했을 거예요. 자동차 여행. 기억 안 나나? 복습을 하세요, 여러분들. 이것도 족보에 나왔습니다. 만능 족보설이네. 자동차 여행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자동차 여행을 환영한다라고 직역되지만 한글 문장을 보면 길을 떠나는 것을 흔히 반긴다라고 굉장히 심하게 의역이 되어 있습니다. 주어진 조건을 토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주제문을 이렇게 패러프레이즈해서 영작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저 웰컴의 목적으로 명사가 와야 되니까 로드 트립이 들어가네요. 자, 그 다음 마지막 투부정사 부분을 영작해야겠죠? 그러면 to reduce 쓰고요. 마지막이 핵심이죠. 인식된 부담과 압박이니까 형용사로 만들어야 돼요. perceive를 pp로 처리하면 되겠네요. perceived demands and pressures. 혹은 that is를 만약에 남겨놨다면 that is를 precious 뒤에다가 붙여도 됐을 것 같아요. that are perceived 이런 형태로 써도 틀리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서술형은 답이 고정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상황에 맞게 잘 조절해서 쓰면 되고요. 142번입니다. 자, 주제 문자 정리하라고 해서 반드시 주제부터 떠올리셔야 돼요. 그냥 무대포로 들어가지 마세요, 여러분. 주제가 뭡니까? 키보드 다 버렸네. 네, 스포츠 경기에서 홈필드 경기 그렇죠, 단점이죠. 홈필드 경기는 단점이 될 수도 있다. 근데 이건 약간 스페시픽 정답이에요. 저라면 이 주제를 오답, 되게 매력적인 오답으로 제시했을 것 같아요. 만약 주제 문제였다면 홈필드 경기의 단점이라고 하면 반쪽짜리 정답이 될 수 있어요. 왜? 왜 안 좋은지 안 말했어. 아니에요. 선수들이 왜 튀었는지. 자, 피한다고요? 아니. 네. 해외 원정 경기를 해야지. 왜 선호하는가? 그것도 반 스페시픽이에요. 주제라는 건요, 여러분, 그 전체를 포괄해야 되거든요. 절반은 어떤 얘기했어요? 좋다 얘기했고요. 절반은 나쁘다 얘기했어요. 그럼 두 개를 다 포괄해야 주제예요. 장단점으로 가야 돼요. 혹은 양면성, 양날의 그러면 답을 말해버렸네. The two faces를 한자어 우리말로 바꾸면 양면성이거든요. 양면, 얼굴 면자니까. 그러면 요거 영어 단어로 관용적인 표현 하나 있어요. 양날의 검. 어떤 단어가 있습니까? 더블 적어주세요. 이것도 되게 자주 나옵니다. edged sword. W가 묵음이에요. 더블 edged sword. 양날의 검이라는 단어인데 이런 단어를 제목에 넣어도 좋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제라는 건 그 전체를 포괄해야 되기 때문에 둘 중 하나만 언급하면 수능에선 오답이에요. 내신은 선생님들이 단점이라고 출제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신은 수능만큼 이렇게 촘촘하게 검증을 하진 않기 때문에 저라면 이제 오답을 걸렸을 거지 다 낚였겠죠. 자, 그럼 더블 에지드 서드는 양날의 검이라는 뜻인데 양날의 검이 무슨 의미죠? 그 장단점이죠. 자, 이거 양날의 검이라는 단어는 날이 두 개가 있다는 뜻인데 한쪽 면으로는 적을 베지만 한쪽 면으로는 자기 자신을 뵐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에게 이득이 되기도 하고 피해를 주기도 하는 걸 양날의 검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홈필드 어드밴티지를 뒤에다 넣으면 되겠네요. 자, 홈 경기 이점의 양면성이죠. 이것도 좀 앞뒤가 안 맞는 말이긴 하다. 홈 경기 이점의 양면성이 아니라 홈 경기의 양면성이라고 하는 게 맞죠. 안 그러니? 홈 경기 이점의 양면성이 아니라 홈 경기의 양면성이에요. 정확하게는. 근데 이렇게 하면은 선생님이 화내니까 이렇게 따지지 마시고요. 너무 깐깐하게 굴면 싫어해요, 선생님들. 저라면 따졌습니다. 그 선생님이 절 싫어했어요. 네. 응? 네. 자, 그러면 홈 경기의 양면성이라고 했습니다. 한 가지 장점, 한 가지 단점이 나왔거든요. 장점은 뭐였니? 자원이 된다고 했어요. 팬들도 많고 홈 구장이라는 익숙한 공간도 있고 기타 등등이 있다고 했고요. 단점은 뭐였죠? 리소스가 일단 첫 번째 장점으로 들어가고 단점이 핵심이기 때문에 단점을 먼저 언급한 것 같습니다. 단점은 뭐였니? 인식된 부담이니까. 자, 본문에 있는 단어 그대로 활용해야 됩니다. 절대 바꾸면 안 돼요. 조건이 있지 않는 이상. perceived demand 복수형 써야겠죠? demands. 이게 정답입니다. 여기는 홈필드 어드밴티지가 들어가고요. 이거는 조금 애매한 답이네요. 홈필드 어드밴티지보다는 홈필드라고 쓰는 게 더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예. 경기장이니까 저건 하나의 개념이니까. 경기장은 하나의 개념이니까
경기장이라고 하면 안 되고 경기 이점이라고 해야지 그게 자원을 가리키는 거고. 그러네요. 그렇게도 또 따라볼 수 있겠네요. 네, H를 제시했기 때문에 홈필드를 쓸 수밖에 없었지만 홈 경기의 이점이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경기장도 하나의 자원의 사례였으니까요. 홈 경기의 이점. 홈필드 플레이라고 얘기를 하거나 저 P를 써가지고. 근데 P를 쓰면 위에 플레이가 있나요? 없어요. 네, 있어요. 있네요. P를 썼으면 훨씬 좋았겠다. 애들 고민 많이 했겠죠? 어드밴티지만 찾다가 틀릴 수도 있었을. 이렇게 내면은 거의 이제 수준 높은 필러 문제가 됐을 것 같습니다. P로 못 쳤다면. 자, 34번 여러분 숙제로 해주시고요. 40번 마지막 문제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커먼 블랙베리는 자 이렇게 학술명이 들어가 있는 거 보니까 동물 또는 식물일 텐데 베리는 딱 봐도 식물이겠죠? 블랙베리니까. 자, 식물 이름이 나왔습니다. 자, 이 CB라고 할게요. CB 말하기 너무 힘드니까 CB는 가지고 있습니다. 자, on과 ability 사이에 들어가니까 명사를 꾸미는 성분이 돼야 돼요. 그럼 형용사로 바꿔보죠. 어떤 형태가 적절할까요? 그렇죠. ing가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투부정사는 관사 다음에 나올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an amazing ability고요. 자, ability는 투부정사 수식을 받는다고 했죠. 뒤에서 to move manganese from 세모 to 세모 쳐볼까요? 자, from A to B 구문입니다. A에서 B까지. 자, 한 층의 토양에서 또 다른 층으로 라고 another 다음엔 soil이라는 단어가 생략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장 끝났죠? B에는 동사 원형은 절대 올 수가 없겠다. 부사구로 만들어야 되니까 using. 투부정사는 해석이 정해져 있지는 않기 때문에 쓸 수는 있지만 더 적절한 건 동시 동작을 나타내는 ing가 적절해 보입니다. B번에는 using이 정답입니다. amazing, using. 자, A번 디스 나왔죠. 이제는 제가 여러분들 가스라이팅을 했으니까 디스가 나오면 앞문장이랑 꼭 정리하는 습관 가지세요. 이것은 아마 funny talent처럼 보인다라고 했습니다. 우스꽝스러운. 자, funny는 절대적으로 마이너스 단어입니다. You are so funny라고 하면 실례예요. 웃긴, 우스꽝스러운이라는 마이너스 단어입니다. 플러스는 funny야, fun. 그러면 마이너스로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웃긴 재능이죠. 참 터무니없는 재능입니다 라고 했어요. 자, 디스가 어떤 걸 맞습니까? 바로 앞에서 망간을 흙에서 흙으로 옮기는 능력이죠. 이게 앞에 나왔던 이 내용이 디스로 대명사화 되었습니다. 자, A번 가리키는 걸 우리말로 찾아 쓰라고 했으니까 그대로 번역하면 되겠네요. 망간을 한 층의 토양에서 다른 층의 토양으로 뿌리를 이용해서 옮기는 것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고요. 자, 이것은 굉장히 웃긴 재능이에요. 자, for 세모, to 세모 쳐볼까요? for to 구문이네요. 누구누구가 뭐뭐 하는, 누구누구가 뭐뭐 하기에 정도로 투부정사의 의미상 주어가 나왔습니다. 한 식물이 가지기에는 참 웃긴 재능이죠. 말도 안 되는 재능이에요. 깠네요. 좋은 재능이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좀 의심을 해야 돼. 이거 좋은 재능이 아닌 거구나. 바람직한 재능이 아닌 거구나. 근데 모든 생물은 자기에게 유리하게 진화하잖아요. 나쁜 걸 굳이 갖고 있게 진화하지 않았을 거란 말이지.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건 남들에게는 피해가 되지만 자기한테는 유리하지 않았을까라는 걸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명백해질 것입니다. 당신이 깨달을 때. 자, realize의 목적어 자리입니다. 자, 목적어의 명사의 핵을 찾아보죠. 코어는 영향이 되겠죠. 모든 명사의 수식어구의 중심이 될 씨앗이 되는 단어를 찾는 거예요. 영향이고요. 다음 미치는 영향, 근처의 식물들에게 미치는 이 수식어구로 붙어야 되겠죠? 근처의 식물들에게 미치는 영향. 자, 일단 우리 보기 보면서 할게요. 자, 영향이니까 이펙트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수식어구가 붙죠. 수식어구가 붙으면 한정사 덜을 붙이는 게 일반적입니다. the effect로 시작을 해야 돼요. 자, 미치는 영향. 자, 그 다음 it has. 관계대명사 that을 써도 되지만 아마 단어 수가 모자랄 것 같아서 일단 생략을 할 수 있도록 소가루를 넣겠습니다. The effect that it has. 그것이 가진 영향이고요. effect라는 명사 또는 동사는 affect도 그렇고 어떤 전치사를 동반하죠? 그렇죠. 이런 거는 교과서 본문 외워서 여러분이 터득했어야 될 지식입니다. effect, impact, affect는요 전치사 on을 동반해요. on이랑 친합니다. 그러면 on을 쓰고요. 근처의 식물들이니까 nearby
plant가 되겠죠. 복수니까 여기는 덜을 쓰지 않아도 좋겠네요. 만약에 단어를 추가해야 된다면 that을 추가하거나 plant, nearby plant 앞에 덜을 붙이거나 하면 될 것 같습니다. The effect that it has on nearby plants가 정답입니다. 괜히 쓰지 말고 더 쓰세요. 그리고 이 앞에 덜을 쓰는 거예요. 수식어고 한정어고가 붙으면 더가 붙는 게 무조건 100% 그런 건 또 아니에요, 여러분들. 어를 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원문을 외우는 게 제일 좋습니다. 관사의 경우에는요. 관사는 여러분들이 완전히 정복하기가 힘들고 저도 힘들고 저도 완전히 정복은 못했어요. 저도 의문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 이때 왜 어가 붙었지? 이때 왜 더가 붙었지? 예, 이런 게 많습니다. 하나하나 완벽하게 터득할 수가 없어요, 외국인은. 원문을 외우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그 다음 153번이고요. 자, 빈칸 C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보기에 영영풀이를 참고해서 주어진 철자로 쓰세요라고 있습니다. 어휴, 힘들어라. C번에 뭐가 들어갈까요? at high 이것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해석해 볼게요. 망가는 매우 해롭습니다, 식물들에게. 특히 고 이것일 때, 높은 이것일 때, 망간의 높은 수준, 높은 농도, 높은 뭐 이런 게 들어가야겠죠. 양 이런 단어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C로 시작하고요. 자, 영영사전 보겠습니다. 물질의 양입니다. 액체 속에 또는 또 다른 물질 속에 있는 액체의 양을 뭐라고 부릅니까? C로 시작하는 거. 응? 농도, 농축 또는 농도란 뜻이죠. 또 뜻의 단어죠. 뭡니까? constraint? constraint는 제약사항, 제한사항이란 뜻이고 congestion은 혼잡 상태란 뜻입니다. 뭐라고요? concentration 맞습니다. 집중하다란 뜻도 있지만 과학에서는 농축이란 뜻으로 써요. concentration이 집중 또는 농축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농도라는 의미로 사용이 됐습니다. 농도. 높은 농도일 때 주변 식물들에게 해롭다 라고 했습니다. 저 이거 내용일치 문제로 어렵게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보고 깨달았어요. 높은 농도일 때 주변 식물들에게 해롭다라고 제시가 됐잖아요. 그럼 오답을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망가는 주변 식물들에게 해롭다. 항상 해롭다. 틀렸어요. 왜냐면 높은 농도일 때 해롭다라고 했기 때문에 적정한 농도라면 해롭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근거가 있잖아요. 근거를 만들 수 있겠죠. 이거를 극단적으로 해서 항상 해롭다라고 제시한다면 오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는 진짜 헬이에요. 이런 건 진짜 찾기가 되게 힘듭니다. 자, 다음입니다. 그래서 계속 생각을 하면서 이 부분에서 어떤 변형 포인트가 존재할까를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시험 범위가 많지 않기 때문에 2달 동안 이런 것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만약에 이제 학교별 이제 파이널 테스트를 만들잖아요. 선생님들이 직접 학교별 담당 선생님들이 만드실 텐데 제가 만드는 건 다 이렇게만 만들려고요. 머리 터지게. 쉽게 풀 수 없게 다 빵점 맞게 만들고 빵점 맞게. 재밌겠다. 생각만 해도 재밌네요. 열심히 풀었는데 빵점 나오고. 자, 얘도 보겠습니다. 네, 공부라는 건 그런데 그런 것 같아. 뭔가 벽에 마주쳤을 때 성장합니다. 쉽게 계속 무난하게 풀리면 그건 성장을 할 수가 없어요. 자, 커먼 블랙베리는 영향을 받지 않아야겠죠? 피해로운 이런 해가 되는 효과들에 이러한 중금속의 메탈은 금속이고요. 자, 얘는 해즈 그리고 가지고 있습니다. 해즈 이볼브드네요. 진화시켰습니다. 두 가지 다른 방식의 망간 사용법을 그것에 유리하게. To its advantage는요, 누구누구에게 유리하게 라는 뜻입니다. 빨리 끝낼게요. 차 타는 친구들 있으니까. 자, 먼저 이것은 재분배합니다. 망간을 더 깊은 층의 토양에서 더 얕은 층의 토양으로 사용하면서 그것의 뿌리를, 기억에는 roots가 들어가겠고요. 자, 다음 is a simple pipe, 단순한 어떤 작은 파이프로서. 둘째로 이것은 흡수합니다. 자, 망간을 이것이 성장할 때 문장 끝났고 컴마 ing 돼야겠죠? 능동의 분사 구문입니다. concentrating, 농축시키면서 그 금속을 잎사귀 속에. 그 잎사귀가 썩을 때라고 니은에는 lives가 들어가겠네요. 자, 그 잎사귀가 떨어져서 썩을 때 그들의 농축된 망간이 돼야겠죠. 이런 게 힘든 문제입니다. 이 단어를 어형에 맞게 어법에 맞게 고쳐야 돼요. there과 manganese 사이에 들어가기 때문에 형용사 형태로 바뀌어야 되고요. 여기서는 앞에 한정사 there이 있기 때문에 ed를 쓰는 게 맞겠네요. 자, concentrated, 농축된 망간은 망간의 디포짓이 명사고요. 여기까지가 주어입니다. 디포짓은 저축량, 비축량 또는 예금이란 뜻이죠. 이런 망간의 비축량은 주어 나왔고 동사는 enrich는 풍요롭게 하다, poison은
중독시키답니다. 정답은 poison이죠. 자, 주변의 식물의 토양을 오염시킵니다. 중독시킵니다. 자, 그 다음 for plant, 식물들에게 that 다음은 수식이죠. F는 어떻게 고칠까요? that are로 수식을 해야죠. that are immune, 면역을 갖지 못한 이러한 독성 효과에 면역이 없는 식물들에게 이것은 나쁜 소식입니다. 이번에는 bad가 되겠네요. 자, 본질적으로 CB는 증가시킨다, 제거한다, 경쟁을, 이것도 어려운 문제예요. 경쟁을 제거가 맞죠. 왜냐면 주변 식물들을 다 죽인다고 했기 때문에 경쟁 자체를 없애는 겁니다. 경쟁을 심화시키는 거라면 일단은 살려둬야 되는 거거든요. 경쟁을 증가시킨다면 상대가 살아있을 때 가능한 거죠. 경쟁을 제거한다가 정답이 어려운 문제였어요. 자, by poisoning. 자, 중독시킴으로써 그 이웃들을 중금속으로 중독시킴으로써가 됐네요. 자, 다 풀었나요? 자, 157번 하나 풀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방법입니다. 어떤 방법입니까? CB가 취하는 방법이죠. 이거 수거를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take advantage of고요. 뭐뭐를 이용하다라는 뜻입니다. 본문에 언급되는 단어를 활용하기 때문에 반드시 본문에 있는 단어로만 쓰셔야 되고 대문자 쓰는 거네요. 자, the advantage of manganese to survive. 살아남기 위해서 어디에서? 경쟁이란 단어가 들어가면 좋겠네. competition.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